그럼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AT 명령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라도 모두 다 AT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AT 대문도 떠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AT 명령을 마음 놓고 사용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초록색 부분이 타이핑할 부분이에요. 어, 2분 뒤에 뭔가를 수행하라고 이렇게 make 디렉토리 하는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을 저장해 놓고 바로 AT-L로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삭제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AT-L로 해서 삭제됐는지 확인해요. 비었죠? 그리고 1분 뒤에 또 똑같은 작업을 걸어 놓고 이번에는 ATQ로 목록만 한번 확인한 다음에 기다립니다. 1분 동안 기다려서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한번 AT, ATRM, ATQ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강의 자료로 보면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AT 명령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2미니트 2분 뒤에 사용하라고 mkdir 테스트1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절대 경로로 쓰는 게 원칙이죠. 지금은 시험이라서 그냥 상대 경로로만 썼어요. 절대 경로로 뭐 이렇게 슬래시 밑에 어디에다가 아이고 홈에 jy 초이에 테스트1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now 이외에 뭐 today, tomorrow 기타 등등 minute 외에도 hour 등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해서 확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AT-L 또는 ATQ 해서 봅니다. 번호가 4번이에요. ATRM 4번 해서 지웠고 다시 확인해 보니 없는 걸 확인했죠. 이번에는 지금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가 아직 없는지 봅시다. 그런 디렉토리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만들고 기다려서 만들어질 때까지 있어 볼 거예요. mkdir 홈에 jy 초이의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컨트롤 D 이렇게 했습니다. ATQ 해서 ATQ에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 AT-L에 안 먹혔어요. 지금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둬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분 정도 두고 한 다음에 영상을 멈추고 기다려 보는 걸로 할게요. mkdir 테스트 잠시만요. 지금 디렉토리 중에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가 없죠. 예, mkdir 테스트1 하겠습니다. 컨트롤 D ATQ 해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2분을 기다리면서 가끔씩 테스트1이란 디렉토리가 생겼나 보면 될 거예요. 2분 뒤에 다시 영상을 킬게요. 자, 2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TQ 해보면 Q에 지금 등록된 작업이 없죠. 그리고 LL 해보면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6시 27분이죠. 방금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AT에 대한 작업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AT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주기적인 작업을 등록하는 크론을 작성하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론 탭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크론 탭은 VI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 포맷에 맞게 여기에 있는 7개 항목 포맷에 맞게끔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그것이 크론 명령으로 주기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7개 항목이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주기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항목이 커맨드, 실행될 커맨드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되어 있는데 이 유저네임은 보통 생략을 해서 6개 필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봅시다. 하나, 12, 둘, 스타, 셋, 넷, 1에서 5, 다섯, 그 다음에 명령어, 6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크론 탭에 다시 L 해서 현재 크론 탭의 내용을 출력, 다시 E 해서 내용을 작성이나 수정, 다시 R 해서 이때 작성했던 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E인데 여기에서 에디트하는 명령하고 똑같죠. 그런데 루트 사용자예요. 루트 사용자 입장에서 다른 사용자의 크론 탭을 작성하는 명령을 이렇게 다시 U 옵션을 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볼게요. 몇 시 몇 분이 시분 순서로 안 되어 있고요. 분시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시 10분, 12시 0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월 며칠, 이것도 역시 몇 월 며칠이 뒤바뀌어 있어요. 몇 월 며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건 요일을 말해요. 1에서 5라는 거는 평일을 얘기합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이 주기, 여기 주기에다가 보통 월에다가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보면 4시 10분 1에서 12월 1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1에서 12월인데 슬래시하고 2 이렇게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마다입니다. 그러니까 격월로 매월 격월로 1일에 4시 10분에 이것을 수행해라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기를 추가로 설정할 때는 여기 슬래시 하고 숫자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 알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 상태에서 크론 탭 다시 L 하면 지정해 놓은 게 아직까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E 하면 에디트 한다는 얘긴데 VI 에디터가 열렸습니다. 그럼 I를 한번 쳐야 타이핑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내용을 치면 되죠.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칠게요. 12시 0분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매일이 되는 거예요. 1에서 5라는 거는 월화수목금에만, 그리고 홈에 여기에 test.sh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하고 VI니까 ESC하고 콜론 라이트 Q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L 해보면 제가 에디팅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시 지우려면 R 해서 지웁니다. 지워졌는지 확인해 보면 지워졌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T는 1회 수행 예약, 크로는 주기적인 수행 예약. 알아두시고 구문 같은 것들 외울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써주세요. 다음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 PS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용 빈도는 아주 높으니까 잘 알아두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제가 항상 PS 띄고 다시 AUX 이렇게 썼었잖아요. 다시 안 쓰고 그냥 AUX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옵션 이런 것들은 하나씩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PS만 치면 현재 사용자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출력합니다. 그럼 다른 사용자가 띄운 프로세스들은 출력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PS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지금 이 터미널이 열려서 배시 프로그램 떠 있고 그 위에 PS라는 프로세스를 제가 금방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배시 위에 PS 이렇게 2개 정보만 딱 보여주고 있어요. PS 띄고 AUX 하는 거하고 PS 띄고 다시 EF 하는 거가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시스템의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소유자 정보와 함께 출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많으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분명히 많으니까 파이프라인해서 모아로 한 페이지씩 끊어서 출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다시 옵션을 주는 거하고 다시 없는 옵션을 주는 거하고, 지금 옵션을 AUX라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A 옵션, U 옵션, X 옵션을 준 겁니다. 여기도 E 옵션과 F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옵션을 주는 방법이 다른 건, 시스템 V 계열의 옵션은 대시를 사용 안 하고, 대시를 사용하고, 어, BSD 계열의 옵션은 대시를 사용 안 하고, 이게 BSD 계열 옵션 방법, 이게 시스템 V 계열 옵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GNU 계열의 옵션은 다시를 2개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옵션 모양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특정 프로세스의 PID나 PPID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부 다 출력하게 하고, 그 중에서 그래프로 그 프로세스 이름을 써보면 됩니다. 아까 ATD라는 데몬이 지금 수행 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양을 썼었어요. 여기다가 ATD라고 썼었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번 요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PS는 조금 나왔는데 PS, AUX 하면 엄청 많은 정보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검토하려면 이렇게 한 페이지씩 스페이스 누르면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죠. 보시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배시는 몇 개 떠 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서 진행을 해 봅시다. PS 했을 때 지금 아래로도 개수가 많이 나왔지만 가로로도 많은 항목들이 보였어요. 항목들이 왜 안 보였냐면 그냥 휙 위로 지나갔기 때문에. 자, 모아로 다시 한번 봅시다. 모아로 보면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죠. 아이고 넘어가네요. 예, 여기 이게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유저는 소유자 이름, UID는 소유자의 ID, PID는 그 프로세스의 PID, 이런 것이죠.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스타트라는 스테이터스인 것 같은데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 코드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있나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스타트, 요거는 스타트 시작한 시각이고요. 요거는 스테이터스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면 암호같이 이렇게 짧은 알파벳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예, 스타트 항목의 주요 값 이렇게 나와서 R 상태는 실행 또는 실행될 수 있는 상태, 현재 실행 중인 상태인 거고, S는 슬립 중인 상태라는 거예요. 특정 이벤트가 끝나기를 또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D는 대기 상태, 그 다음에 T는 정지된 상태, Z는 나타나면 안 되겠죠. Z는 작업이 종료 후에 부모 프로세스가 회수하지 않아서 좀비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선순위가 인위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 이건 사용자가 나이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타트 항목의 값도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다 S로 지금 보이고 있죠. 예,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살아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예, 배시의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제 러닝인 것이 보이죠. 지금 현재 제가 그랩을 금방 돌렸으니까 지금 금방 진행 중인 것이니까 R이겠죠. 그리고 배시는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부 S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분간을 하시면 되고 PS, AUX 이거 아주 유용하니까 현재 어느 인터럽트가 떠 있나 안 떠 있나 이런 거 확인할 때 꼭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것도 이번 학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런 명령어를 모를 때 어, 최고 조상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때 한 번 썼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제대로 배워봐요. PS3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세스라는 거는 최초 프로세스, 이닛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죠. 그 프로세스에서 모든 프로세스들이 파생되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트리라는 게 구성되어 있겠죠. 예, 그 프로세스 트리를 트리 구조로 비주얼하게도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출력해주는 명령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부모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그의 자식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PS3에 다시 H 옵션과 다시 P 옵션 한번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PS3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가 이거를 생성, 이거 밑에 이것이 자식, 부모 이렇게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죠. 맨 위로 올라가서 최고 조상 프로세스를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initd라는 프로세스였는데 그게 시스템 D로 현재는 바뀌었다고 했죠. 바뀌었고 init이라는 명령어는 그대로 ini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최고 조상 프로세스 이름은 시스템 D예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이렇게 파생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다시 H 옵션을 쓰면 지금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직속 계보,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로부터 최고 조상인 시스템 D까지 가는 경로가 강조 표시됩니다.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제가 PS3를 수행 중이에요. 그런데 배시 위에서 수행 중이죠. 이 배시는 터미널 상에서 수행되었어요. 이 터미널은 시스템 D에서 나왔겠죠. 이렇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로부터 최고 조상까지 올라가는 이 경로를 강조 표시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들만 나와 있어서 각 프로세스는 PID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PID 값을 같이 보고 싶다라 그러면 P를 쓰시면 옆에 PID 값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PH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배시는 PID가 이거고 위에는 뭐뭐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명령어는 탑입니다. 이것은 PS나 지금까지 배운 PS3 이런 것처럼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스크린샷 뜨듯이 현재의 상태를 쭉 출력해주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행되면서 실시간으로 프로세스들의 변화되는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보여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띄워보고 탑이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터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수행이 멈추지 않죠. 계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몇 초인지는 정확지 않지만 아무튼 짧은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탑이에요. 동작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인데 동작 중인 프로세스는 CPU하고도 관계 있고 메모리하고도 관계 있고 그렇죠. 그런 주로 CPU와 메모리 부하 상태가 궁금한 것인데 그런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표시해주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라인까지 개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라인 1에는 뭐 현재 시각부터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보면 최근 1분, 5분, 15분 동안의 시스템 부하량을 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인 2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프로세스 상태, 좀비 프로세스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겠죠. 라인 3에는 CPU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라인 4에는 메모리 사용량, 어, 라인 5에는 메모리인데 수완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그 하단에는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상태를 출력하는데 이건 이제 위에 항목들이 있죠. 이거는 PS에서 본 항목들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볼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관리자의 경우에 시스템 부하가 이상하게 많이 걸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특정 어떤 프로세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살필 수가 있고요. 또 개발하는 와중에도 내가 짠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시스템이 이상하더라. 그럼 이게 CPU를 많이 먹고 있는 건지 메모리를 너무 잡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탑을 사용하면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한번 봤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떠 있죠. 실시간으로 떠 있으면서 몇 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치면 이러한 명령어들이 사용이 돼요. 먼저 스페이스를 치면 갱신 주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갱신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바뀌자마자 스페이스를 쳐볼게요. 스페이스 바로 업데이트 하죠. 바뀌었는데 스페이스 그럼 또 바로 업데이트를 하죠.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로서 강제 화면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 명령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탑을 사용하다가 종료할 때는 컨트롤 C 해서 종료하지 마시고 Q 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R 해서 나이스 값을 변경할 수 있고 S를 사용해서 화면을 갱신하는 시간을 뭐 10초마다 하도록 길게 한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은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계속적인 감시를 하면서 명령어를 사용해서 탑에게 나의 의사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나온 킬이나 킬올은 여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잡스라는 것은 뭘 알려줬었죠? 이미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죠. 백그라운드 작업을 배울 때 백그라운드로 %, 뒤에다 붙여서 실행을 시키면 프롬프트가 즉시 떨어지고 백그라운드로 프로세스가 실행됩니다. 그럼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나 현재 중지된 프로세스 목록을 출력하려면 잡스로 알아보는 것이죠. 잡스로 알아보면 거기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사용해서 foreground fg 몇 번 이렇게 번호를 주면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foreground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에 있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넘길 수도 있죠. 그런데 포그라운드에서 명령이 수행 중일 때는 프롬프트가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Z 눌러서 일시 중지시킨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보냈었죠. BG 명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엔 다시 아까 순서대로 잡스 해서 확인하고 포그라운드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킬 명령은 시그널에 대한 명령인데 킬 해서 다시 L 하면 모든 시그널의 종류를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킬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시그널을 특정 프로세스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호인지 지정을 안 하면 그냥 terminate, sigterm이라는 15번
터미네이트 신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킬올이라는 이거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커맨드가 또 있어요. 킬에서는 PID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데 킬올에서는 프로세스 이름을 사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PID는 프로세스 하나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을 사용을 하면 이 이름에 딸려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종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킬올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아시고 이제 실험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